버크셔가 구글 주식을 100억 달러스게 샀다는 말 절반만 맞아. 정확한 투자자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보험자 회사인 내셔널 인데니티 컴퍼니야. 더 중요한 반전도 있어. 거래소에서 남이 가진 주식을 산 게 아니라 알파벳이 새로 만든 주식을 회사끼리 직접 거래했어. 오늘은 이 거래를 4단계로 풀어볼게. 먼저 누가 어떤 주식을 샀는지 확인하고, 다음은 거래소 매수와 신주 직접 거래의 차이를 볼 거야. 이어서 847억 5천만 달러 조달표를 해부하고, 마지막에는 기존 주주가 확인할 숫자를 정리할게. 끝까지 보면 유명 투자자 이름보다 공시에서 먼저 읽어야 할 기준이 생길 거야. 시작은 계약서에 적힌 이름부터 보자. 계약일은 2026년 6월 1일이야. 주식 인수가 끝난 날은 6월 4일이고 투자자는 내셔널 인데미티 컴퍼니로 적혀있어. 버크셔 계열 보험회사지만 공시는 워런 버핏 개인이 결정했다고 말하지 않아. 버크셔 본사가 거래소에서 주문을 넣었다고도 말하지 않아. 여기서 사람 이름을 먼저 붙이면 거래의 성격부터 잘못 읽게 돼. 관계를 큰 학교로 비유하면 쉬워. 버크셔 해서웨이는 여러 반이 모인 학교 같은 큰 회사고, 내셔널 인데미티는 그 안에서 보험일을 맡은 한 반이야. 같은 학교에 속했다고 교장 선생님이 모든 반의 계약을 직접 골랐다고 말할 순 없지. 이번에도 계약서의 서명 당사자는 보험 자회사야. 버크셔 계열 거래라는 사실과 워런 버핏 개인의 결정이라는 주장은 서로 다른 문장이야. 두 번째 문장을 확인하려면 누가 제안하고 승인했는지 적힌 별도 근거가 필요한데, 현재 잠긴 공시에는 그 답이 없어. 내셔널 인데미티가 받은 건 알파벳 A주 1421만 2035주야. A주는 회사 결정에 한 표를 던질 권리, 즉 의결권이 있어. C주는 1435만 9656주를 받았어. C주는 원칙적으로 이런 권리가 없어. 둘을 합치면 2087만 1691주야. 총 거래 금액은 100억 달러고 공시에 나온 한 주당 약식 가격은 A주 약 351달러 81센트, C주 약 348달러 20센트야. 그런데 왜 A주와 C주를 나눠 샀을까? 공시는 두 종류를 함께 넘겼다는 사실은 보여줘. 하지만 투자자가 왜 이 비율을 골랐는지까지 설명하지는 않아. 확인된 숫자와 우리가 붙이는 해석은 여기서 나눠야 해. 이제 가장 흔한 오해를 바로잡아보자. 거래소에서 주식을 사면 돈은 보통 그 주식을 팔던 기존 주주에게 가. 회사 통장에 바로 들어가는 돈은 아니야. 이번에는 달라. 알파벳이 새 주식을 만들었고 특정 기관인 내셔널 인데미티에 직접 팔았어. 회사끼리 공개시장 밖에서 새 주식을 직접 사고 파는 거래를 사모 발행이라고 해. 이번 100억 달러는 알파벳으로 들어가는 자금이야. 영화관으로 비유해볼게. 누군가 이미 산 표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면 영화관은 새 돈을 받지 못해. 하지만 영화관이 좌석표를 새로 만들어 특정 손님에게 직접 팔면 영화관 금고에 돈이 들어와. 대신 표의 총수가 늘어나지. 주식도 비슷해. 회사는 큰 돈을 받지만 기존 주주 한 명이 가진 한 주의 몫은 조금 작아질 수 있어. 두 거래를 돈과 주식으로 나눠 적어보자. 거래소 매수에서는 기존 주식 한 장의 주인만 바뀌어. 전체 주식 수는 그 거래 때문에 늘지 않고 산 사람의 돈은 판 사람에게 가. 신주 직접 거래에서는 회사가 새 주식 한 장을 더 만들어줘. 산 사람의 돈은 회사로 들어가고 전체 주식 수는 늘어. 그래서 같은 100억 달러 매수라는 말도 회사 통장과 기존 주주에게 남기는 결과가 달라. 이번 거래를 공개시장 매수라고 부르면 가장 중요한 돈의 길을 거꾸로 설명하게 되는 거야. 불특정 다수를 모으지 않고 특정 기관과 직접 계약한 거래에 쓰는 등록 면제 조항도 있어. 공시에는 이를 증권법 섹션 4A2로 표시했어. 이 문구는 많은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주식을 판 거래가 아니라는 뜻이지, 정부가 투자 성공을 보증했다는 뜻은 아니야. 여기서 첫 질문을 더 깊게 바꿔보자. 이제 중요한 건 누가 샀느냐만이 아니야. 알파벳이 왜 이렇게 많은 새 자금을 한꺼번에 마련했고 100억 달러가 전체 그림에서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야. 알파벳이 발표한 회사의 큰돈 마련 계획, 즉 전체 자본 조달 틀은 847억 5천만 달러야. 하지만 이 숫자를 이미 통장에 들어온 현금으로 읽으면 안 돼. 첫 칸은 일반 보통주 공개 판매 180억 달러야. 둘째는 167억 5천만 달러 규모로 배당을 주다가 정해진 때 보통주로 바뀌는 주식이야. 이런 주식을 의무 전환 우선주라고 해. 매년 6.25% 배당을 주고 2029년에 보통주로 바뀌는 구조야. 셋째는 필요할 때 시장가 부근에서 신주를 나눠 팔 수 있는 최대 400억 달러 한도야. 이를 애더 마켓 프로그램, 줄여서 ATM이라고 불러. 마지막 넷째 칸이 내셔널 인데미티와의 100억 달러 직접 거래야. 계산은 180 더하기 167.5. 여기에 최대 400과 100을 더해서 847.5야. 그런데 셋째 칸의 400억 달러는 한도일 뿐이야. 수도꼭지에 최대 사용량이 적혀있다고 물을 전부 쓴 건 아니잖아. 알파벳의 6월 말 보고서에는 이 프로그램으로 판 주식이 없었어. 최대 400억 달러가 그대로 남아있었지. 가상의 장부로 한 단계씩 따라가보자. 첫째, 공개 판매와 직접 거래처럼 실제로 끝난 칸에서는 주식이 나가고 돈이 들어와. 둘째, 거래 과정의 비용을 빼면 회사 통장에 남는 돈은 발표한 겉금액보다 작아져. 셋째, 최대 400억 달러. 칸은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는 선택지라서 사용 전에는 현금으로 세지 않아. 그러니까 847억 5천만 달러는 4칸의 최대 설계도야. 약 496억 달러는 6월 말까지 끝난 거래에서 비용을 뺀 실제 유입액이고, ATM 사용 0은 나머지 400억 달러 칸이 그 날짜에는 열리지 않았다는 뜻이야. 세 숫자는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묻는 질문이 달라. 그럼 실제로 들어온 돈은 얼마였을까? 추가로 더 판 주식까지 반영해 6월에 완료된 거래들의 비용을 뺀 실제 유입액은 약 496억 달러였어.
이 숫자와 847억 5천만 달러가 다른 이유는 간단해. 앞 숫자는 그때까지 실제로 들어온 돈에 가깝고 뒤 숫자는 아직 쓰지 않은 최대 한도까지 합친 전체 설계도에. 우선주도 그냥 현금으로 끝나는 칸은 아니야. 당장은 6.25% 배당 부담이 있고 2029년에는 보통주로 바뀔 수 있어. 알파벳은 그때 늘어날 수 있는 주식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별도 계약도 함께 뒀어. 그래도 미래 부담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어. 투자자는 오늘 받은 현금뿐 아니라 앞으로 내 배당과 늘어날 수 있는 주식도 같이 봐야 해. 이제 두 번째로 질문을 갱신해보자. 보험 자회사가 100억 달러를 넣었다는 사실은 AI 성장에 대한 강한 확신의 증거일까? 아니면 거대한 자금 조달 묶음 가운데 한 조각일까? 가장 안전한 답은 둘 중 하나로 단정하지 않는 거야. 확인된 사실은 알파벳이 이 자금을 AI 기반 시설과 일반 회사 목적에 쓸 재원으로 마련했다는 거야. 해석은 그 다음이야. 이 돈으로 데이터 센터와 장비를 늘리고 공급 부족을 풀고 추가 매출과 현금을 만들면 기존 주주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어. 하지만 어떤 내부 계산으로 100억 달러를 결정했는지 누가 최종 결정을 내렸는지는 공개 자료만으로 알 수 없어. 그래서 이번 거래 하나만 보고 버핏의 개인 확신이라고 부르면 확인된 사실을 넘어가게 돼. 기존 주주에게는 주식수 변화가 중요해. 전체 주식수가 늘어 기존 한 주의 몫이 작아지는 현상을 희석이라고 해. 피자 크기는 그대로인데 조각수가 되면 내 조각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것과 같아. 다만 회사가 새 돈으로 피자 자체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 결국 새로 받은 돈이 앞으로 만들어낼 이익이 줄어든 지분목과 자금 비용을 넘어서는지가 핵심이야. 숫자로 보면 3호로 새로 나온 주식은 7월 15일 전체 보통주와 자본주를 기준으로 약 0.234%야. 일반 보통주 공개 판매분까지 합친 직접 발행분은 단순 계산으로 약 0.71%야. 이 비율만 보면 아주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어. 하지만 이게 미래의 최종 영향은 아니야. 최대 400억 달러 한도를 실제로 얼마나 쓰는지에 따라 주식수가 더 늘 수 있어. 2029년에 우선주가 몇 주에 보통주로 바뀌는지도 남아있어. 여기에는 분명한 양면성이 있어. 기존 주주 쪽 장부만 보면 주식수가 늘어 한 주의 비율이 얇아져. 회사 쪽 장부를 보면 새 시설과 운영에 쓸 현금이 커져. 예를 들어 내 몫이 피자의 100분의 1에서 101 1분의 1로 줄어도 새 돈으로 가게를 넓혀 피자 전체가 충분히 커지면 내 조각의 실제 가치는 커질 수 있어. 반대로 가게를 넓혔는데 손님이 늘지 않으면 조각 비율만 작아질 수 있고, 그래서 주식수 증가만 보거나 현금 유입만 보는 건 둘 다 반쪽짜리 판단이야. 여기서 가장 강한 반대 근거를 봐야 해. 알파벳 스스로도 주식 판매와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주식으로 주는 배당이 기존 한 주의 몫을 줄이고 시장 가격을 누를 수 있다고 경고했어. 그 압력이 잠깐으로 끝난다고 보장할 수도 없다고 적었고, 유명한 투자자가 참여했다는 이야기만 보면 이 위험을 놓치기 쉬워. 반대로 새 주식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나쁜 거래라고 결론 내리는 것도 빨라. 회사는 100억 달러를 포함한 큰 자금을 받았어. AI 시설이 충분한 매출과 실제 현금을 만들면 주식 수증가 부담을 이겨낼 수 있어. 중립적인 경우도 있어. 성장 효과와 배당, 추가 주식 부담이 비슷하게 움직이면 주당 가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지. 나쁜 경우는 수요가 기대보다 약하거나 투자비 회수에 오래 걸리는데 추가 주식만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야. 그럼 내셔널 인덴미티는 오래 들고 갈까? 계약에는 나중에 공개 시장에서 팔 수 있도록 알파벳에 등록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 이를 재판매 등록권이라고 해. 잠긴 문을 바로 나간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할 때 출구를 열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 권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 판다고 말할 수 없어. 반대로 아직 관련 등록 서류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보유한다고 확정할 수도 없어. 왜 현재 보유를 바로 확인할 수 없을까? 계약서는 6월 4일에 누가 몇 주를 받았는지 보여주는 영수증과 같아. 영수증은 그날의 인수를 증명하지만 그 뒤에 주식을 옮기거나 팔았는지까지 매일 알려주지는 않아. 보유 종목 보고서도 정해진 날짜의 사진이라 제출 시점과 오늘 사이에 움직임이 생길 수 있어. 그러니 계약 완료, 분기 말 보유, 오늘 보유는 각각 다른 질문이야. 이 날짜들을 섞지 않아야 오래 들고 있다는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지 않게 돼. 현재 보유량도 같은 원칙으로 봐야 해. 6월 30일과 오늘 현재 정확히 몇 주를 들고 있는지는 이번 공시만으로 확인되지 않아. 장기 보유 약속도 공개되지 않았어. 다음 확인 순서는 버크셔의 2분기 보고서와 6월 말 보유 종목 보고서야. 이어서 알파벳의 후속 주요 공시, 분기 보고서, 재판매용 서류를 보면 돼. 특히 세 가지를 체크하자. 첫째, 최대 400억 달러 신주 판매 한도를 실제로 얼마나 썼는지야. 금액과 판매 당시 가격을 알아야 추가 주식 수를 계산할 수 있어. 둘째, 2029년 전환 구조와 배당 부담이 어떻게 쌓이는지야. 셋째, AI 시설에 쓴 돈이 매출과 회사 통장으로 들어온 실제 현금으로 이어지는지야. 공시를 볼 때는 문서마다 질문 하나씩 붙이면 돼. 버크셔의 2분기 보고서에서는 이 투자 원가나 디이은 처분을 직접 언급했는지 봐. 6월 말 보유 종목 보고서에서는 A주와 C주 수량이 앞선 분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알파벳의 후속 보고서에서는 ATM 누적 판매액과 새로 발행한 주식수를 찾아 재판매용 서류가 나오면 내셔널 인덴미티가 등록을 요구한 물량과 시점을 읽어야 해. 마지막으로 AI 시설 투자 뒤 매출과 실제 현금이 함께 늘었는지 비교하면 받은 돈이 기존 주주의 줄어든 몫을 보완했는지 판단할 실마리가 생겨. 그러면 결론을 바꿀 조건도 선명해져. 후속 공시에서 내셔널 인덴미티가 보유 주식을 등록해 실제로 팔았다는 증거가 나오면 장기 보유 해석을 낮춰야 해. 반대로 보유가 이어지고 AI 시설,
투자 뒤 매출과 현금이 충분히 늘면 자금 조달에 긍정적 해석은 강해질 수 있어. 최대 한도를 빠르게 쓰는데 성과가 따라오지 않으면 기존 주주 부담을 더 크게 봐야 하고,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볼게. 100억 달러 투자자는 워런 버핏 개인으로 확인된 게 아니라 버크셔 보험 자회사 내셔널 인덴미티야. 거래소에서 기존 주식을 산 게 아니라 알파벳이 새 주식을 직접 팔아 회사가 돈을 받은 거래야. 10에 47억 5천만 달러는 이미 전부 들어온 돈이 아니고 6월 말까지 한 번도 쓰지 않은 최대 400억 달러 판매 한도까지 포함한 설계도야. 그래서 이 거래를 읽는 순서는 이름, 거래 방식, 실제 유입액, 앞으로 늘 수 있는 주식 수야. 복잡한 숫자도 이 순서로 나누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다음 공시도 같이 차분히 확인해보자. 끝까지 함께 해줘서 고마워.